일단은 올드 카니에로 꼬셔봐야 돼요. 그냥 카니에가 막 그렇게 3단 고음으로 막 자유조절하게 막 옥타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얘는 오토튠 빼고는 그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얘는 오늘은 뭐 할 거냐 그 프랭크 오션 블론드를 한번 했었잖아요. 프랭크 오션 블론드를 한번 쭉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입문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지 하다가도 카니 웨스트가 또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흑인 문화 힙합의 역사를 딱 듣고 봤을 때 카니 웨스트를 빼고 말하기가 뭐 조금 힘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카니 웨스트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늘 영상 주제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자친구가 힙합이나 이런 걸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은 카니 웨스트를 좀 같이 듣게 만들고 같이 그 문화를 즐기고, 이제 나중에 뭐 다시 내 안을 온다면은 콘서트까지 같이 가서 막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막 댓글에서 조금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프랭크 오션의 블론드는 음자랄도 아니고 이건 메인이고, 뭐 힙스터는 뭐 다른 거 듣고 음자랄은 뭐고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제가 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냥 완전히 초심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요걸 언제 느꼈냐면은, 저도 당연히 뭐 힙합 문화를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뭐 프랭크 오션, 뭐 카니에 웨스트, 제이지, 뭐 켄드릭 라마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제 친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완전히 그런 거를 잘 별로 안 좋아해요. 뮤지컬 이런 거 좀 좋아하고 하는데, 누나한테 한번 그때 이제 제가 프랭크 오션 영상을 좀 제작하면서 누나한테 나 프랭크 오션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나가 진짜 처음 듣는다는 목소리로 그게 뭐야? 프랭크 오션 몰라 하니까 프랭크 그 버거는 안 돼. 프랭크 오션을 진짜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사실 뭐 요즘 시대가 다 각자의 알고리즘이 있는 시대니까 이게 서로의 그거를 이해 못하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각자 취향을 조금 소개를 해주면서 요런 것도 있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요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고 할 때 좀 요런 영상이 있으면 조금 편하게 입문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처음부터 빡센 그런 것들을 막 해주기보다는 좀 편한 식으로 해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들이니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뭐 틀린 부분도 많이 말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뭘 할 거냐, 결론은 이제 여자친구 카니 웨스트 듣게 만들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자친구를 카니 웨스트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빠져들게 할 수 있는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지금에서 약간 좀 캔슬을 당하고 막 보이콧을 받고 있는 나치를 막 옹호하고 그런 카니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10년대 얘가 완전 엄청나게 음악적으로도 성취가 많았고 막 미디어에 막 환호를 받아요. 어쨌든 힙합 역사에서 되게 큰 족적을 남겼을 때 그 카니에를 좀 위주로 좀 다뤄볼 거니까, 그 뒷부분 카니에는 약간 조금 제쳐두기로 하고, 올드 카니에라고 할게요. 올드 카니에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뭐 힙합을 싫어해. 막 힙합? 막 욕하고 막 엄마 막 욕하고 막 여자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갱스터 흉내내고 막 진짜 깨인 거 막 그런 거잖아. 나 싫어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좋아요. 그럼 이제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아니야 카니에는 그런 애가 아니야. 카니에는 갱스터 랩에서 벗어나서 힙합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이렇게 만든 친구인데 한번 들어보지 않으면,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게 좋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약간 요런, 그리고 특히 앨범 단위로 곡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턱대고 이 앨범 들어봐라고 하면 절대 못 듣거든요. 그럴 경우는 곡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짝씩 듣게 하고, 그 곡들이 마음에 들으면은 그래? 요 곡들이 있는 비슷한 분위기의 곡들이 뭐가 있지 해서 앨범을 약간 들어야지, 약간 요런 것들이 좀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좀 은근슬쩍 이렇게 좀 파고 들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막 웨이비나 이런 것들을 안 들어본 입장에서 처음부터 막 그런 다크한 느낌의 곡들을 막 들려주면은, 막 최근 아니고 한 2020년 뭐 돈다 앨범 막 그런 것들 보면은 뭐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오프 더 그리드나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갑자기 들려주면 사실 그런 거에 안 익숙한 상태에서 딱 듣게 되면은 그게 좀 싫을 수도 있고 거부감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좀 밝은 거를 위주로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드 카니에로 꼬셔봐야 돼요. 올드 카니에로 꼬셔보고 제가 약간 여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유형별로 제가 좀 사람을 나눠가지고 각각에 맞는 사람들한테 어떤 카니에 곡을 추천해주면 좋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단은 제일 대중적으로 여자친구가 발라드 그런 이별 노래를 좋아해요. 그럴 경우에는 아쉽지만 카니에를 소개시켜주기에는 약간 조금 힘들고 나중에 제가 또 다루기는 하겠지만 좀 그런 카니에가 막 그렇게 3단 고음으로 막 자유조절하게 막 옥타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얘는 오토튠 빼고는 그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얘는 선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아니고 그럴 때는 R&B나 요런 장르로 좀 우회해서 웨이브에 입문시켜줘야 되는데 뭐 다니엘 시저나 뭐 순자 누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뭐 여자친구가 이거는 뭐 발라드만 들으면 뭐 너무 아시지만 이건 조금 어렵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팝송을 조금 듣는다 그리고 뭔가 인터넷 문화에 되게 좀 익숙하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자친구가 귀여운 거를 좋아한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반은 온 거예요. 반은 온 거고 아마 여자친구가 뭐 저랑 뭐 같은 세대면은 아마 그때 유튜브에 그 펜타토닉스라는 아카펠라 그룹이 있었죠. 저도 아마 카니 웨스트보다 이 사람 거를 더 먼저 접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저 한 들어본 적 있죠. 옛날 생각이 아마 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무턱대고 새로운 거를 주기보다는 좀 익숙한 사운드가 좀 이렇게 귀에 익어야 다른 것도 조금 좋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이거 들어봤어 하면은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이제 3집이 제가 봤을 때 좀 적당하다 생각을 해요. 그레듀에이션 앨범을 딱 추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앨범을 그냥 주면 안 되고 자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은 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듣죠. 뭐 웬만해서 음악을 엄청 좋아하지 않는 이상 앨범 단위로 뭐 링크 띡 보내주고 하면은 절대 안 듣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 어떻게 들려줘야 되냐 바로 일상생활에 침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귀여운 곰돌이로 꼬시는 거예요. 이모티콘을 아마 많이 쓸 거잖아요. 연인 간에 대화하면서 일단 이 곰돌이 이모티콘을 다 다운로드 받고 이 상황에 맞게 이 이모티콘을 쓰세요. 이모티콘을 쓰는 그 이제 곰돌이를 쓰고 이제 자신의 모든 이모티콘을 이 곰돌이로 대체를 하면은 귀엽잖아요. 눈 이렇게 반쯤 풀려 있고 막 눈 색깔 다르고 귀엽고 깜찍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막 궁금해할 거예요. 이 곰돌이 처음 봐서 곰돌이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궁금해할 건데 이제 그 뭐야? 라고 하면서 이 곰돌이에 익숙해질 때쯤 뮤비 하나를 딱 보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뮤비 바로 이제 굿모닝 뮤비 다 이제 보내주면은 너무 귀여워요. 뮤비가 너무 귀엽고 딱 보면은 곰돌이의 알람송으로 딱 적합하니까 누구누구야 너가 아침에 좀 잘 못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알람송을 추천해줄게. 굿모닝이란 노래 하면서 이제 그 귀여운 곰돌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귀여운 곰돌이랑 같이 일상에 익숙해지는 것을 좀 목표로 삼고 이 그레듀에이션 앨범을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주면 아마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그레듀에이션 앨범이 되게 초심자한테 좀 걸맞는 게 이때부터 카니에가 뭐 1집, 2집을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힙합에서 약간 조금 벗어나서 진짜 팝 같은 뮤직을 해요. 그래서 일렉트로닉과 그 힙합과 일렉트로닉을 조금 엮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시가 그 스트롱거죠. 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데프트 펑크라고 이제 일렉트로니컬 뮤직을 하는 프랑스의 일렉트로니컬 그 듀오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노래를 해서 샘플링 합니다. 아마 이 노래는 스트롱거는 이제 무조건 아마 다들 들어봤을 노래일 거예요. 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 이 노래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제가 위에서 올려놨던 그 펜타토닉스가 데프트 펑크 그 리믹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거를 이제 또 카니 웨스트가 샘플링을 또 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3집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평론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카니 웨스트가 자기의 그 노래를 쭉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앨범 커버도 보면 곰돌이가 이렇게 뛰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음악을 단순히 힙합에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널리 퍼뜨리고 싶다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앨범이기 때문에 되게 대중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굿모닝도 그렇고 스트롱거 뮤비도 그렇고 카니에를 조금 입문시켜서 되게 밝은 느낌을 좀 주길 원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루트로다가 여자친구한테 막 소개를 해주면 아마 되게 좋아할 것
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집 앨범 중에서 특히 이 스트롱걸이랑 그리고 굿모닝 약간 뭐 요런 거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곰돌이 이모티콘 많이 쓰는 거를 추천을 조금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봤어요. 이런 식으로 봤는데, 자, 만약에 여자친구가 완전 모태신앙 기독교예요. 뭐 저도 이제 뭐 기독교기는 한데, 보통은 모태신앙의 경우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CCM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CCM만 듣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어쨌든 그런 찬송가를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왜냐면은 저도 옛날에 그래서 힙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들었었을 때가 있었는데, 막 교회나 약간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뭐 강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 왜냐면 가사가 외설적인 게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약간 이런 힙합이나 이런 문화에 좀 안 익숙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뭐 여자친구가 계속 CCM이나 이런 가스펠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니 웨스트가 또 나중 가면은 이제 Jesus is King이라는 앨범에서 또 하나님을 또 이제 경배하고 가스펠적인 앨범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뭐 쾌제를 부르면서 추천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CM도 제가 들어봐서 알겠지만 약간 좀 질려요. 물리는 감이 조금 있거든요. 계속 똑같은 곡만 듣다 보고 다른 멜로디를 편곡한 것만 계속 듣다 보니 약간 좀 물리기 때문에 이때 이제 카니를 들려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아마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딱 들려주면은 왠지, 왜냐면 CCM 그런 음악들은 약간 밴드 음악이 조금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신나는 밴드 음악 위주로 아마 들고 쏘긴 한데, 카니 웨스트가 그런 음악을 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뭐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그런 수련회 가면은 되게 갔다 오면은 감정이 되게 풍부해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자친구한테 수련회 잘 갔다 왔어? 너무 좋았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이때 감성적으로 충만히 있을 때 바로 God is 틀어주면은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전날 밤에 엉엉 운 상태로 이 노래 딱 들으면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울죠, 당연히. 이거는 울 수밖에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센스에 달려있는 거네. 그냥 아무 때서나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여자친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시험에 떨어졌어, 뭐에 떨어졌어,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럴 때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 하면서 God is, 언제 어디서나 신을 노래할 거야 이 노래 딱 틀어주면 여자친구가 아마 울면서 힙합이 되게 이런 식으로도 나를 위로해줄 수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는 그 아까 3지처럼 그냥 이거 앨범 단위로 딱 추천해주면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은 요런 되게 밝은 노래도 있지만 뭐 가사를 안 읽으면, 뭐 읽으면 모르겠는데 안 읽으면은 클로즈드 온 선데이 뭐 약간 요런 노래는 조금 무섭거든요. 약간 들으면 그냥 You my Chick-fil-A, close on Sunday. 가사를 해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음만 들었을 때, 왜냐면 조금 분위기가 좀 다크한 분위기들이 조금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앨범 단위로 딱 추천을 해주기보다 그냥 몇몇 곡들, 뭐 Everything We Need 요것도 좋죠. 요것도 되게 밝은 노래인데, 뭐 요런 식으로 그냥 되게 밝은 노래들을 추천을 해주면은 되게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만약에 여자친구가 카니 웨스트 좀 익숙해져서 좀 다크한 면에 카니도 좋아한다 싶으면 이제 그때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발라드 노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그냥 잔잔한 R&B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좀 꼼수를 쓸 겁니다. 제가 R&B 노래 뭐 크러쉬랑 뭐 약간 요런 애들 좋아하는 애 치고 다니엘 시저 싫어하는 애 못 봤거든요. 다니엘 시저의 그 스트리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은근슬쩍 이렇게 좀 줍니다. 프로필 뮤직으로도 좀 설정을 해놓고, 왜냐면 그 목소리가 되게 듣기 편해요. 되게 듣기 편하고 멜로디도 되게 좋고 요거에 되게 그 사운드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여자친구를. 그러면 나중에 여자친구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게 다니엘 시저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한 달 뒤쯤에 한 달 뒤에 이제 사실 막 이제 다니엘 시저 마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너데 그 너가 좋아하던 그 스트리카 노래 있잖아, 너 사실 카니 웨스트라는 래퍼가 만든 곡을 이 다니엘 시저가 리믹스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진짜? 하면서 원곡은 그럼 어떤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입문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스트리트 라이트라는 그 노래를 이제 딱 들려주면은 Let me know. Do I still got... 자,
이미 다니엘 시저의 그 분위기에 취해 있어서 약간 어느 흐름으로 갈 건지 알고 있는데 딱 이 노래를 들려준다? 이거를 들으면은 울 수밖에 없죠. 또 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익숙한 노래를 다른 느낌으로 딱 받았을 때랑 그리고 원곡을 딱 들었을 때 그 감정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해지게 만들었다가 그리고 스트릿 라이트를 딱 듣게 해주면은 그리고 나서 은근슬쩍 요거 풀 버전 딱 이렇게 재생 눌러놓는 거죠. 여자친구 이제 뭐 어디 갔을 때 앨범 재생 딱 이렇게 이거는 눌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앨범 자체가 사실 카니에 웨스트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약혼녀랑 또 이제 이별하고 나서 되게 마음이 공허한 상태로 만든 이제 앨범인데 사실 힙합이라고 보기도 약간 조금 힘들죠. 뭐 굳이 장르를 부르자면 뭐 약간 얼터너티브 R&B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곡인데 뭐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공허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앨범입니다. 공허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원래 전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힙합을 되게 새로운 측면으로 딱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조금 받으면은 요거는 진짜 자신의 개인적이고 그 자신의 아픔을 되게 녹여낸 그런 앨범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평이 되게 갈려요.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그냥 뭐랄까 조잡하다 뭐 오토튠도 그냥 바꾼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조잡하다 뭐 로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비트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다 되게 뭔가 미니멀리즘의 시작을 여기서 카니에 웨스트가 보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 앨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 위켄드도 그렇고 다니엘 시저 당연히 영향 받았겠죠. 아까 그 곡을 뭐 리믹스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 다른 뭐 그런 뭐 아티스트들 또 누가 있을까? 뭐 프랭크 오션도 당연히 뭐 여기 이 앨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티스트도 그 GD도 2008년인가 9년인가 하트브레이커라는 앨범을 냈잖아요. 그 전자음이랑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엮여있는 앨범을 냈는데 GD도 이 앨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앨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는 전혀 부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주면서 우리는 뭐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앨범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뭐 여자친구가 되게 이런 잔잔한 것과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좋아하고 있었다면은 이 앨범을 추천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걸 좀 힘들어한다. 뭐 Life of Pablo Wake up nigga wake up Wake up nigga wake up 요거 이제 딱 하면서 도파민 싹 돌게 하루 에너지 충전 완료하게 시키는 거고 여친이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피아노를 잘 못 친다. 러너웨이 있잖아요. 러너웨이 딱 해주고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자퇴를 했다. 컬리지 드롭아웃 추천해주면 되고 여자친구가 대학교 등록을 깜빡이고 못했다. 레이트 리지스트레이션 여자친구 졸업을 했네. 그레듀에이션 여자친구가 생일 파티 가서 깽판 쳤네. 마이 다크 뷰티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니 웨스트 앨범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조금 입문을 시켜요. 입문을 좀 시키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카니 웨스트를 소개를 시켜주는데 나 진짜 한번 카니 웨스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좀 입문해보고 싶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앞에 거는 그냥 약간 뭐 좀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카니 웨스트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좋아하지 숭배까지는 안 해요. 그 아티스트들을. 근데 카니 웨스트는 유독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힙합의 요 역사를 뭐 다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2000년대 막 그런 힙합까지만 해도 사실 되게 그런 갱스터 랩이 되게 주요했어요. 뭐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유명했던 막 사람들만 봐도 뭐 제이지 마약상이었죠. 에미넴 그냥 개빡세게 자랐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50센트도 막 총 여기 막 맞고 막 발음도 어눌하죠. 이런 애들이 되게 2000년대를 주름 잡았었단 말이죠. 다 힘들게 산 래퍼였고 그거를 자기 가사로 녹여냈어요. 뭐 나 요렇게 살았고 나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다 왔고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하는 것들이 2000년대 주 분위기였는데 이 카니 웨스트는 사실 그런 삶이 아니라 되게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엄마가 영어 교수였고 갱스터 짓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엄마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이렇게 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부족함 없이 컸단 말이죠. 그냥 음악만 좋아하는 애였어요. 음악에만 미쳐있는 14살 때부터 막
비트 만들고 막 랩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왜 그렇게 힙합에 대해서 그렇게 추앙을 받냐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 한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좀 나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그런 2000년대에서 허스라고 막 강력한 그런 힙합의 이미지를 얘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원래 힙합이라고 하면은 마약하고 싸움하고 패싸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막 가사에 막 힘들게 자라는 환경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막 다 그렇게 할 때 얘는 힙합을 약간 좀 다르게 본 거죠. 막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지를 않나. With no FEMA, like Martin with no Gina, like a flight with no visa. First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막 마약 거래나 뭐 자기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되게 진솔하게 그냥 내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내가 이 문화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자랐고 우리 엄마 사랑하고 뭐 약간 되게 일상적인 것들을 되게 자기 삶에 잘 녹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니에를 좀 나눠보면은 대학교 3집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1집, 2집, 3집이 그 아까 말했던 그 곰돌이들이 나오는 앨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우리가 대학교 대여 3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했던 경험들을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오케스트라랑 그리고 현악기랑 그리고 새로운 사운드들을 샘플링 기법을 아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데서 이렇게 딱 잘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피치도 높였다가 뭐 했다가 되게 새롭. You know what I'm saying? When the doctor told me I had I was gonna have a plate in my chest. 이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사운드에 되게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카니 웨스트라는 사람의 입지가 이렇게 조금씩 높아졌고 3집에서 그 대중성을 확 키운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데프트 펑크 그 샘플링도 가져오고 뭐 일본의 그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협업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까지 딱 커졌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했었을 때는 막 지금 요 정도까지로 막 카니 웨스트를 막 숭배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되게 잘하는 래퍼가 한 명이 이 씬에 들어왔다 정도였는데, 얘가 이제 언제부터였지? 한번 그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얘가 그렇게 막 계속 잘 나가다가 언제 한번 그 시상식 때 깽판을 칩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아시죠?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되게 그 팝 가수 키 엄청나게 큰, 아마 학교에서 아마 틀어줬을 법한 팝송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Giving me a chance to win a VMA award. But Beyonce had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 이 되게 키가 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게 됐는데, 이 카니 웨스트가 갑자기 그 나가가지고 깽판을 쳐요. 이 상 원래 얘가 받으면 안 되고 비욘세가 받아야 돼. 비욘세 맞나? 비욘세가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그렇고 유명인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다 이제 등을 돌린 거죠. 너 아니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왜 그런 자리에서 하냐? 왜 네 생각을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말하냐?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컷당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절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때를 계기로 얘가 하와이인가에 갑니다.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블로그도 안 해, 뭐도 안 해, 인터넷도 안 해 다 하면서 오직 앨범 만드는 데만 총 집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아티스트를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의 앨범으로 따로 다룰 거기는 한데,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라는 그 앨범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앨범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단순히 카니가 되게 잘한 애를 넘어서 이 앨범을 기점으로 막 숭배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왜냐면 그 앨범이 맥시멀리즘의 이제 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트랙들의 길이가 되게 빵빵하게 길고요. 그리고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티스트를 그냥 백보컬로 쓰지 않나. 그리고 막 참여시키고 나서 뭐 단순히 한두 명을 쓰는 게 아니라 막 한 트랙에 막 14명씩 막 넣지를 않나. 그리고 되게 서사가 이렇게 쭉 담겨있는 그 노래들로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I should pay 50K for a verse, no album out. Yeah, my money's so tall that my Barbies gotta climb it.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카니가 막 숭배를 받기 시작하고 다시 미디어들과 언론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막 상도 받고, 그 이후로 얘가 내는 곡이랑 앨범들이랑 그런 것들이 되게 막 잘 돼요. 막 제이지랑 합작 앨범 들어봤을 뭐 네가 쓴 파리스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이제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지나면서부터, 그리고 얘가 막 그 5집 앨범에 모든 사운드를 다 갖다 봤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뭐 샘플링 기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락 사운드도 넣고 일렉 사운드도 넣고 자기 목소리에 디스토션도 걸어서 막 원래는 래퍼들은
자기 목소리만 이렇게 썼는데 자기 목소리만 지지직 하는 것도 해서 넣고, 웅얼웅얼하는 그런 뭔가 말도 안 되는 가사들도 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되게 힙합에서 없었던 걸 얘가 딱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얘가 뭔가 기존의 문법에서 잘한다를 넘어서 새로운 문법을 딱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카니 웨스트를 약간 숭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니 웨스트가 이제 그 앨범을 내고 5집 앨범을 내고 5집 앨범에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고 막 제이지랑 했던 앨범도 잘 되고 컴필레이션 앨범도 잘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를 그 예수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저스 있잖아요. 지저스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얘가 얘 보통 얘만 따서 우리가 Y2만 따서 얘라고 부르는데 얘를 사람들이 이저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랑 지저스랑 합친 이저스라고 부르면서 거의 얘를 이제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단순히 잘하는 래퍼에서 벗어나서 신격화를 이제 시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가 딱 만든 앨범이 이제 이저스라는 6집 앨범이 나옵니다. 5집 되게 맥시멀리즘으로 만들고 6집 앨범 만드는데 6집 앨범 또 5집 앨범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되게 실험적인 앨범이라서 호불호가 이거는 진짜 많이 타는 앨범인데, 여기에서도 또 다시 되게 색다른 사운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버질 아블로나 이런 사람들이랑 많이 막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션계나 문화적으로도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친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5집이랑 6집 이후로, 그리고 뭐 7집도 그렇죠. The Life of Pablo, 그 앨범을 이후로 얘가 내는 것마다 다 새로우니까 새로운 현상들을 가지고 오고, 소위 말해서 2010년대 대중문화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음악적인 뿐만이 아니라 되게 패션이나 문화적으로나 산업 면에서도 되게 다양한 그런 업적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요즘에 들어서 내 최애 아티스트는 누구누가 이렇게 뭐 좋아해 요 정도를 넘어서 얘를 숭배하는 집단이 생겨버린 거죠. 뭐 요즘 만약에 카니 웨스트를 뭐 잘 몰랐던 사람들이면은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막 그렇게 뭐 좋아하냐, 그러면 요즘에는 막 이상한 발언들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빠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힙합 문화를 조금 좋아했고 그 이 사람이 걸어왔던 그 연대 2000년대와 2010년대 를 같이 이렇게 드롭했던 앨범들을 막 그때그때 찾아 듣고 했던 사람들은 이 카니 웨스트를 좋아함을 넘어서 일부 숭배하는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 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앨범들을 내고 모습들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문화를 이끌어간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카니 웨스트가 무슨 말을 해도 약간 조금 그래 뭐 너는 다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 카니 웨스트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카니 웨스트의 업적에 진짜 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왜 카니 웨스트를 좋아하는지 약간 요런 이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노래를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고 앨범도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은 더 이제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추천해드리는 거는, 만약에 조금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3집 앨범 그레듀에이션 앨범을 먼저 조금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그 맥시멀리즘의 사운드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 아까 제가 말했던 카니 웨스트를 약간 숭배하기 시작했던 그룹들이 생겨났던 딱 그 앨범을 내가 한번 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5집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그거를 제가 들어보는 거를 약간 좀 추천을 드립니다. I'm living in that 21st century, doing something mean to it, do it better than anybody. 그리고 만약에 그 5집 앨범을 듣고 뭔가 조금 되게 색다르다, 그리고 새롭다, 너무 좋다라고 느꼈으면은 힙합 프로듀서 중에 그 세우라는 분이 계세요. 그 룩삼 스트리머 분 친구분이 이제 종종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해체 분석이라고 그 앨범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모두 다 분석해가지고 찹 내서 그거 분석해준 영상이 있습니다. 5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냥 틀어만 놓고 있어도 되게 유익할 거고 재밌고 5시간 그냥 쑥 사라지고 몰입해서 보진 않더라도 그냥 옆에만 틀어놔도 스트리밍용으로 되게 재밌는 그 분석 영상이니까, 그 앨범에서도 카니가 어떤 소리를 어떻게 샘플링했고 바꿔놨고 락 사운드를 어떻게 차용을 했고 락이랑 오케스트라랑 또 어떻게 엮었고 피아노
피아노, 근데 그거 전에 피아노 단 하나의 소리만으로도 어떻게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다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좀 즐기고 싶으시다면 5집 딱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앨범을 좀 찾아 듣다가 만약에 좀 더 내가 입문을 이제 하고 싶다라면 이제 그때서부터 앨범을 하나하나씩 그냥 차례대로 좀 돌려보시면은 아마 그 카니에 웨스트라는 사람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제일 많이 좋아했었어요. 뭐 이 앨범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 많이 들었고 많이 스트리밍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되게 초심자나 입문자분들이 보거나 들을 때 좀 불편함이 없을 만한 애들로 제가 조금 몇 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사실 뭐 그냥 여자친구한테 뭐 소개시켜주는 약간 그런 거지. 그냥 짧게 어떻게 카니에 웨스트에 입문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카니에 웨스트의 극성 팬인지, 저 친구는 왜 갑자기 카니에 웨스트 온갖 사진들과 그런 것들이 다 카니에 웨스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한 번쯤 그 친구를 이해하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노래 좋으면 노래 좋고요.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좋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계속해서 즐거운 문화생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